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진원도 측정의 기초 2회차로서 기준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준원이 진원도 측정기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3차원 측정기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원의 개념과 이 기준원이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원의 필요성, 기준원의 종류, 그리고 기준원이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도라는 것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이상적인 원으로부터의 벗어난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하학적으로 이상적인 원, 즉 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은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평면상의 한 점 O로부터 거리 R이 전부 같은 점의 자취라는 것이죠. 여기서 O라는 것은 중심 좌표가 되고 거리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됩니다. 즉 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름이 같아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을 설계할 때, 즉 공작물이 원형 공작물일 경우에 도면에 원을 표시할 때는 중심 좌표 그리고 지름 또는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제품에 이런 원이 가공되어 있다. 그럼 이 원은 데이텀으로부터의 중심 좌표 그리고 이 원의 지름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원이라는 것과 진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의 정의 자체가 이미 이상적인 원이기 때문에 진원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설계와 가공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계에서는 이상적인 원으로 가공하길 원하지만 실제 가공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원이 아니고 그냥 곡선이 되는 것이죠. 즉 설계에서는 원으로 가공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가공은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심점에서 반지름 값이 전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의 정의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공된 제품은 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원이 아니지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공에서 오차를 가진 원이라고 가정하는 이 실제 가공품과 설계에서 설계한 이상적인 원과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 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공된 이 원, 이 가공품이 이 진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진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가공한 원의 진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적인 원, 즉 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준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원도를 정의할 때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즉 이것이 원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를 진원도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원과 진원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이 R값이 전부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공한 형상, 가공한 형상은 이 R값이 전부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원도는 이 중에서 가장 큰 R, 그 다음에 가장 작은 R, 이 두 반지름의 차이값을 진원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이고요. 이것이 기하학적인 원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이렇게 진원도의 정의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원도를 평가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제품인데요. 평면 상황이 어느 한 점에서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점, O라는 점을 어느 위치에다가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지름 차이값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O 안에다가 중심점을 잡았을 때는 진원도가 15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O2에다가 중심을 잡았을 때는 8 마이크로미터, O3에다가 중심점을 잡았을 때는 진원도가 1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중심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R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진원도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중심점을 잡아야 된다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없으면 진원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한 중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이 기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준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정의에 의해서 진원도를 평가하려면 평면상의 한 점, 즉 중심점이 필요한데 가공된 형상은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원도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원도 측정을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가상의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상의 원을 기준원이라고 하고요. 이 기준원은 규정된 약속에 따라서 진원도 단면 곡선에 맞도록 조합된 원이다. 즉 기능에 맞게 기준원을 정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ISO 12181에서 기준원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준원을 LSC, MZC, MCC, MIC 이렇게 세 개의 약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준원의 개념이
원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서클의 약자를 따서 C라고 붙였는데, 요즘은 이것이 원통에도 동일하게 이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과 원통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원통도 실린더 해서 약자가 C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세 글자로 LSC 이렇게 표현하면 이 C가 원의 약자인지 원통의 약자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하나 더 늘려서 원인 경우에는 서클의 CI, 그다음에 원통인 경우에는 실린더의 CY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LSCI, MZCI, MCCI, MICI, 이때 CI는 원의 약자고요. 이것이 만약에 원통에 적용되는 기준원이라고 한다면 LSCY, MZCY, MCCY, 그리고 MICY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공하는 제품 중에 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면상에서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평면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공하는 제품은 어떤 단면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부피를 가지고 있고 원이 아니고 전부 원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통이 일정한 형상으로 가공이 됐다는 가정하에 한 단면을 잘라서 이것을 원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원통이 실제적으로는 일정한 형상이 아니고 어떤 굴곡을 가지고 가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단면의 원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조합을 해서 원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할 때 원을 측정할 거냐 원통을 측정할 거냐는 가공 특성과 또는 조립 특성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가 같은 패턴으로 가공이 됐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원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통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원은 2차원의 개념이고 원통은 3차원의 개념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기준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영역 기준원입니다. 기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중심을 옮겨가면서 그 진원도를 계산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봤는데요. 이 최소 영역 기준원은 이 중심점을 계속 옮겨가면서 계산을 해서 이 Rmax와 Rmin의 차이가 가장 적게 되는, 즉 이 R값이 최소가 되게 계산되는 그 위치에서 계산하는 것을 최소 영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측 단면, 즉 제품 형상의 동심인 내외접을 그리고 중심을 이동시켜 가면서 두 원의 반지름차가 최소가 되는 중심점을 구했을 때 이때의 내외접원, 이것을 최소 영역 기준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번 계산을 해봐서 그 중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값, 즉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 방법으로 구한 진원도가 최소가 되고 ISO와 ASME의 기하공차에서 정하는 진원도의 정의하고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립 특성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진원도 평가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규칙한 값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측정값의 안정성, 여기서 말하는 측정값은 구체적으로 중심 위치가 됩니다. 중심 위치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심도나 위치도나 흔들림을 측정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값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영역 기준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R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중심을 계속 옮겨가면서 계산할 R값을 반복해서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R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 두 동심원이 최소 영역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심점을 놓고 반지름 차를 계산을 해보고 다시 여기에 중심점을 놓고 반지름 값을 계산해보고 또 여기에 중심점을 놓고 반지름 차이를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반지름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게 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의 두 동심원, 이것이 최소 영역원이 됩니다.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기준원 4가지를 바꿔서 적용해 봤을 때 진원도 값이 가장 작게 계산이 되는 것이 최소 영역 기준원입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 기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제곱 기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원에서 실제 가공한 제품의 단면, 여기까지 각 점의 편차를 구해서 이 편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게 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의 원을 최소 제곱 기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최소 제곱 기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기준원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기준원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RONT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RONP, RONV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RONV는 이 형상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계곡이라는 뜻에서 V자를 따온 거고요. 이 가장 바깥으로 나온 부분은 P가 피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준원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RON이라는 용어는 라운드니스, 진원도의 약자를 R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T는 토탈의 약자입니다. 즉 라운드니스 토탈이라는 것은 전체 진원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전체 진원도는 진원도 중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골 부분 V 플러스 진원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피크,
요것이 합해져서 V와 P가 합해져서 토탈이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도면은 대부분이 이런 도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원도라는 것은 이 진원도는 이 토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원도가 0.01이다. 이것은 RONT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원도 0.01 V나 또는 진원도 0.01 P 이런 규제 기호를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회차 5회차에 가서는 진원도 규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RONT, RONV, RONP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RONT는 RONP와 RONV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LSCI는 평균원과 실측단면의 반지름 차이 값의 제곱합, 이것이 최소가 되는 원이고요. 여기서 그냥 합을 하지 않고 제곱합을 한 이유는 그냥 합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것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해서 그것을 합한 것이죠. 그래서 진원도는 RONP, RONV 이것이 더해진 값이다. 그리고 불규칙한 값의 영향이 가장 적고 측정값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안정성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원도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품에서 LSCI를 계산을 했더니 지금 이런 기준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원의 지름을 계산하면 이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만약에 축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름이 10.01mm인 링게이지를 조립을 했을 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SCI가 10.00이고 링게이지의 지름이 10.01이기 때문에 0.01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조립이 가능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품이 진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조립이 되지 않고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조립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제품을 조립했을 때는 조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와 조립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기준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기준원의 지름이 실제 이 축에 조립이 가능한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지름의 링게이지에 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기준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최소 외접 기준원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